업주 입장에서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근데 악용하는 고객들도 많아진다. 근데 그 기사를 봤을 때 무슨 음식 품질 문제든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냥 고객이 취소할 수 있다라고 기사 보니까 얘네 미친 거 아니야? 네, 이랬거든요, 사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을 파는 여자 행파입니다. 네, 배달앱을 연구하는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10월부터 좀 경기가 어떠신 것 같아요, 쌤이님?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카페 디저트 쪽은 네. 뭐 직접적인 식사랑 연관이 좀 적어서 그런지 네. 아니면은 아무래도 중요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조금 어려워진 것 같긴 합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 열풍이잖아요, 지금. 그 열풍도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조금 뭐 차그라들지 그런 않았나.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 뭐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온다. 예전에 약간 전성기 때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여름에? 예, 요즘은 보면은 그 앞에 가게 지나가도 그렇게 네. 콜이 많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노화정만 있었는데 그 비슷한 브랜드가 많이 생겼어요. 보니까 맞아요.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뭐 요거트 머시기, 요거트 머시기 해가지고 요즘 저희가 너무 매출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이거 미친 기사가 하나 올랐더라고요. 네. 그 뭐 지금 배달의 민족에서 12월부터 뭐 업주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고객이 취소할 수 있다. 네. 라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서 보니까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냈고 약간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네. 쿠팡하고 결국은 똑같습니다. 취소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 중간 단계가 있긴 있어요. 아예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이 그냥 무조건 취소, 오케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중간에 어느 정도 검증 과정은 있지만 이제 뭐 가게랑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뭐 사장님 연락이 되지 않았을 때 임의로 뭐 고객센터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뭐 요런 정도 얘기까지는 나왔는데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쿠팡이츠는 쿠팡이 비교적 뭐 반품이라든지 환불에 대해서 조금 관대합니다. 왜냐면 얘네가 처음부터 회사가 커진 과정도 뭐 네. 로켓 배송도 있지만 좀 뭐 30일까지 뭐 무료 반품, 처음에 15일 무료 반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데 있어서 쿠팡이츠도 똑같이 결국은 이런 환불이나 반품에 있어서 좀 관대하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 뭔가 배달 중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일방적으로 고객 입장에서 불만족스러울 때는 고객한테 환불을 해주고 업주한테는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죠, 대부분. 네. 네. 지금 같은 체제로 갔을 때 업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많진 않았어요. 없죠, 사실. 근데 배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무조건 컴플레인이 발생하면은 업주가 결정을 해라라는 취지잖아요. 그쵸. 개입을 하지 않고 네가 손님이랑 어떻게 할 건지 심지어 통화를 해라라는 식으로 다 넘기는 경우도 많고 업주 번호를 알려주겠다라는 식으로 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저는 근데 동의하지 않았는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고객. 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제 자동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고객한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주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업주 입장에서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근데 악용하는 고객들도 많아진다. 근데 그 기사를 봤을 때 무슨 음식 품질 문제든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냥 고객이 취소할 수 있다라고 기사 보니까 얘네 미친 거 아니야? 네, 이랬거든요, 사실. 그 쿠팡 같은 경우에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취소를 할 수가 있고 내가 받았는데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앱으로 취소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배민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완료된 건에 대해서 이제 고객센터를 무조건 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얘네 입장에서는 간소화를 하겠다는 건데 왜냐면은 고객 입장에서도 배민은 막 통화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근데 쿠팡은 잘해주고 그러면은 쿠팡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있잖아요. 근데 작년 겨울 아니고는 잘 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는 배송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업주 입장에서도 당연히 손해를 보긴 하지만 손해가 덜한 게 그거는 시간도 떠 있고 어쨌든 팩트가 명확하잖아요. 얘네가 몇 분까지 배달을 해주기로 했는데 고객이 몇 분에 받아서 취소를 해준다. 그건 배민도 지금 그거는 무조건 해주고 있어요. 거의 무조건 99.9% 해주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고객이 맛이 없다고 한다거나 뭐 지난번보다 예를 들어 뭐 양이 줄어들었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말도 안 되는 네. 컴플레인이 걸렸을 때 쿠팡은 그냥 고객은 고객대로 가게는 가게대로 보상을 해줘서 문제가 없지만 네네네. 이제 배민은 지금처럼 만약에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면 솔직히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안 좋은 소식을 또 하나 더 전해드리면 좋은 소식 아니에요? 좋은 소식 겸 안 좋은 소식인데 네. 엄밀히 따지면 별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이제 계속 배달 플랫폼하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 사이에서 계속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쵸. 수수료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걸 중재를 한다고 해서 상생 협의체랑을 만들어서 계속 그 수준은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계속 이제 논의를 했단 말이에요. 논의를 해서
요기요가 제일 먼저 통과가 됐고, 얼마 전에 배달의 민족하고 쿠팡도 이제 그 동의가 됐습니다. 네, 동의가 돼서 내년부터 수수료 체계가 좀 바뀐다고 해요. 지금 9.8%잖아요. 그럼 네. 어떻게 변하는 건가요? 시기가 딱 1월 1일부터 아닙니다. 이건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할 수 있게끔 뭐 다 조치를 하겠다. 배달 앱에서 조치하고 뭐 이렇게 했던 내용인데 지금 9.8%였는데 차등을 두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전부 다. 가게가 10,000개로 따지면 네. 1등부터 네. 10,000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몇 퍼센트는 7.8% 예를 들어서. 상위 몇 프로가 뭐예요? 배달이 많은 가게들이 그쵸? 말하는 거예요? 그죠. 배달 비중이 높은. 근데 그거 기준도 명확하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배달 매출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홀 매장에 있는 매장 같은 경우는 배달을 그닥 집중하지 않아요. 그죠? 그쵸. 예. 뭐 집중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배달에 집중하는 가게들은 뭐 공유 주방 아니면 진짜 뭐 2층이나 그런 데 이제 위치해가지고 배달만 전문점으로만 할 수 있는 곳들. 그런 아니면 뭐 상권이 안 좋은데 위치해 있거나. 네. 뭐 골목 안쪽에 있다거나. 그쵸.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위 그 퍼센테이지는 제가 자막으로 정리를 해드릴 텐데. 배달 매출로 이게 나누는 게 아니고 전체 토탈 매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겁니다. 그러니까 배달 앱에서 나름대로 순위를 매길 거 아니에요. 1등부터 만등까지. 그 순서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배민을 많이 팔았으면 그 배민에서 너는 수수료를 낮춰줄게. 아니요. 거꾸로예요. 에? 많이 팔았으면 더 가져간다는 겁니다. 아. 못 판 사람한테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득될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것만 들었을 때는 또, 어쨌든, 내가 상위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배달 수수료 자체는 2%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배달비가 오릅니다. 그럼 안 좋네. 배달 네. 많이 하는 매장. 배달비가 지금 대비해서 3,300원 아니에요, 지금? 네, 지금 2,900에서 3,300원 사이에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치. 여기서 500원씩 더 올라가요. 와우.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보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고 저도 계산을 해보니까 상위권 매장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이상을 팔아도 내가 더 가져가는 게 한 몇백 원밖에 안 돼요. 돈 1,000원이 채 안 돼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배달이 없는 곳이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체감을 많이 하겠죠. 옛날에 10,000원 팔았으면은 얘네가 9.8% 떼어갔으니까 뭐 1,000원 떼어가고 배달비까지 하면 한 4,000~5,000원 떼어갔으면은 몇백 원 더 들어오긴 하겠죠. 그러겠지. 근데 배달 상위권에 있는 매장들은 이게 오히려 좋지 않다. 머리 좋다. 좋지 않다기보다는 지금과 다를 바가 없다. 나빠지진 않아요. 나빠지진 않는데 하도 좋을 바가 난리니까. 없다. 네, 좋을 바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그 협의에 참여한데도 보니까 네 군데인가 이렇게 같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국 외식산업협의회, 뭐 프랜차이즈 어디에 해서 두 군데는 반대를 했고 두 군데는 이제 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가결이 돼가지고 내년부터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예고했던 것처럼 인하는 되는데 결국은 배달 요금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금 근데 매스컴에서는 배달 요금이 올라가는 대신 배달 요금이 올라가는 거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수수료가 내려가는 것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별로 좋은 게 아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배달 비중이 높은 매장. 당연히 그 배달 비중이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하루에 10만 원 파는데 배달 비중이 뭐 10건이다 이 비중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많은 매장들 있잖아요. 우리가 콜수가 잘 나온다는 매장. 그러니까 콜수가 아니고 매출 대비 이걸 그룹핑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은 그게 어쨌든 콜수가 높아야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나오는 거 맞으니까. 단가가 또 낮은 매장들은 콜수는 많은데 예를 들어 족발, 뭐 보쌈 이런 애들한테 안 되잖아. 피자 이런 애들한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룹핑을 해서 차등을 둔다. 7.8%부터 2%까지. 그러면 쿠팡이츠도 똑같이 따라가나요? 쿠팡이츠도 지금 배민하고 쿠팡하고 내놓은 게 거의 똑같아요. 얘네끼리도 그 협의를 할 때도 그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타사랑 맞추겠다. 배민이? 배민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당연히. 쿠팡도 그렇고? 당연히. 왜냐면은 무한정 낮출 수는 없으니까 얘네 입장에서도.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는 그런 변경된 게 적용이 될 텐데 잘 한번 우리 매장은 어느 위치에 있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한테 득이 될지 아니면 비슷할지. 근데 이렇게 해보셔야 될것 편견을 주면 좋을 것 같아. 배달의 민족 탑 하는 뭐 매장들 얼마의 매출?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협의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얘네 입장에서도 이제 그 전에 그 알리는 기간 2개죠. 왜냐면 이게 협의가 이번 주인가 지난주 후반인가 되게 얼마 안 됐어요, 이게. 그리고 배달료는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제가 500원 올라간다고 했는데 단기간에 오르진 않고 이게 좀 순차적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가 너무 고파서 우리 네. 2부에서 만나뵐 건데 네. 2부인가요? 2부에서 새로운 만나뵐 건데 편인데, 네. 2부에서 만나뵐 건데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할까요? 자,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행파